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상승은 아무래도 그 블랙웰의 긍정적인 전망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10월 초에는 그 젠슨항 CEO가 CNBC에 출연해서 Demand for Next Generation Blackwell AHV is insane 이라고 하면서 블랙웰의 수요가 미쳤다고 해서 블랙웰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었습니다. 대만의 폭스콘 회장은 블랙웰의 그 엄청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멕시코의 세계 최대의 엔비디아 GB200 칩 공장을 건설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그 최근에 엔비디아 경영진을 만났을 때 블랙웰의 향후 12개월분이 매진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블랙웰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투자자들도 엔비디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그 어제 실적 발표를 한 그 TSMC의 웨이저자 CEO도 실적 발표 후 실시된 컨콜에서 AI 수요는 강력하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블랙웰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AI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은 그 HBM의 수요가 계속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HBM을 만드는 회사는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고 삼성전자가 조만간 엔비디아의 그 코어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이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론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HBM 관련해서 마이크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들 조금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HBM은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를 따라올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HBM 때문이라면 SK 하이닉스를 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지금 보시는 5월 31일자 현대차증권 보고서를 보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HBM3E는 경쟁 제품 대비해서 성능이 10%가 우수하고 전력 효율은 30%가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제품 대비 이만큼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도 말했듯이 최근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것이 필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이크론의 HBM3E에 대한 엔비디아의 그 채택률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HBM의 공급이 부족하니까 엔비디아는 메이커 관계없이 전부 다 사용하지만 만약 HBM 공급이 늘어나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능 좋고 전력 효율이 우수한, 그러니까 로우 파워 케이퍼빌리티의 강점을 보이는 마이크론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 상무부에서는 HBM 수요의 40%를 미국산 제품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 제품이 우선 충당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론의 HBM 생산 캐파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마이크론은 어차피 HBM 생산 캐파가 너무 작아서 HBM에 대한 수혜가 한정적일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현대차증권 보고서를 보면 마이크론이 내년 말에 가동할 미국 아이다호의 그 보이시 공장하고 2028년에 가동할 뉴욕주 공장에 HBM 생산 라인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고, 2017년에 가동되는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도 HBM 라인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 히로시마 공장하고 2028년 뉴욕 공장은 아직 멀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년에 가동될 아이다호 보이시 공장은 HBM 시장에 향후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아이다호 보이시 공장의 이름을 마이크론에서는 리딩 엣지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레거시 D램보다는 HBM 생산 라인으로 깔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크론의 HBM 생산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디지타임스에서는 마이크론은 2024년에는 HBM 점유율이 4% 정도인데 2025년까지 HBM 점유율을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0%가 달성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다호 보이시 공장이 완공되면 상당한 HBM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은 HBM 수율이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6월 26일에 있었던 실적 발표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그 매출도 잘 나오고 주당 순이익도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매출 총 이익률이 너무 안 좋았던 겁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이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후에 100을 곱하면 매출 총이익률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Gross Profit Margin인데 줄여서 GPM이라고 합니다. HBM은 수익성이 범용 D램 대비해서 최대 6배 이상 높은 고부가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HBM은 매출 원가 대비 마진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범용 D램의 그 GPM이 36% 정도인데 HBM의 GPM은 30%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HBM 마진이 기존 D램 마진보다도 적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건 결국 HBM의 수율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HBM의 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6월 실적 발표 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코어를 통과했지만 수율 개선에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수율이 높은 SK 하이닉스를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9월의 실적 발표 후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매출이나 주당 순위 그리고 가이던스도 좋았지만 지난번과 달리 마진이 상당히 좋아졌던 것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HBM의 그 수율도 상당히 개선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실적 발표 후에 가진 컨컬에서 내년까지 HBM 판매량이 완판됐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건 올라간 수율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상 판매량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시장보다 큰 캐파 확장에 따른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 확대. 둘째, 미국 상무부에서는 온쇼어링을 통한 HBM의 40%를 미국 내에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마이크론의 수혜. 셋째, 최근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 문제가 중요한데 로우 파워 케이퍼빌리티의 강점을 보이는 마이크론의 HBM3E의 채택률 기대 증가 등입니다. 이런 긍정적 요인이 있어서 저는 HBM 관련해서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참조만 하시기 바라고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따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